이번 시간에는 전기와 자기 공부해 볼 거고요. 먼저 마찰 전기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마찰을 시키는 거야. 마찰을 시켰을 때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써볼게요. 어떤 물체끼리? 서로 다른 물체끼리.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하여서 누가 이동하느냐면은요, 전자가 이동을 해요. 두 물체 사이에 누가 이동하느냐?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생기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기는 이동을 하지 않아 이렇게 전선 같은 거를 타고 얘가 흐르는 게 아니고 물체에 묻어서 정지해 있어요. 가만히 정지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해 있으니까 전기. 정지해 있는 전기다 라고 해서 마찰 전기를 뭐라고도 해요? 정전기라고도 한다. 그쵸? 정전기 생겨. 막 이런 얘기 하죠.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이 마찰 전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찰 전기가 생기는 까닭은 다시 말씀드려요. 서로 다른 물체끼리 이렇게 마찰을 시켜요. 비비죠. 마찰을 시키면 걔네들 사이에서 누가 이동하냐면 가벼운 누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을 해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어떤 애가 선생님 원자핵도 이동하나요? 걔는 무거워서 못 움직여요. 가벼운 누가?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체끼리 마찰을 시켰을 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전자를 잃게 되면 플러스 전하,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잃으면 플러스,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요 그림 한번 봐봐요.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를 서로 다른 이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정전기가 또는 마찰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지금 마찰시키기 전에는요, 빨대, 원자핵의 전하량이 몇이에요? 플러스 3이죠. 전자의 전하량은 몇이에요? 전자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합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자, 털가죽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전하량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아이고. 자, 플러스 4고요. 전자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0 해서 역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그쵸? 자, 그랬는데 얘네들 사이에 마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네 서로 다른 물체에서는 전자를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덜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마찰시켰더니 누가 더 전자를 좋아하나요? 빨대가 전자를 더 좋아하네요. 지금 전자.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빨대 쪽으로 2개가 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찰시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시니까 지금 빨대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고 전자가 몇 개예요? 5개니까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2.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가 됐죠? 전하가. 자, 그래서 이 빨대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예요. 털가죽은 어떤가요? 원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4에 전자가 2개 잃어서 마이너스 2밖에 없죠? 합하니까 플러스 2. 자, 즉 전자를 잃었어요. 다른 애한테 뺏겼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어땠어요? 원래는 중성이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마찰시키고 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는 플러스가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전기를 무슨 전기다?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요때 우리가 이렇게 마찰을 시켰을 때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 그러느냐? 대전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켰더니 어떤 물체가 플러스로 대전되었다. 그 말은 뭐야?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었다. 이 말인 거야. 자, 어떤 물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다. 이 말인 거야. 대전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이 물체를 뭐라 그래? 전기를 띤 물체를 이제 대전체라 그래. 그러면은 뭐라 그래? 마찰을 시켰더니 빨대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었다.
털가죽은 플러스 대전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를 띠는 물체는 대전체, 전기를 띠는 현상은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자핵의 구조 한번 원자핵과 전자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요 모형 보시면은 원자에 있던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이런 경우는 전자를 잃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니까 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더 얻어가지고 전자를 얻으면은 이제 얘는 마이너스 일가가 되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쵸? 전자를 잃으면은 플러스, 얻으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1가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에 전자가 4개니까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1가가 되겠죠.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얘는 플러스, 전체적으로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 자, 그러시면은 우리가 대전열이라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대전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빨대랑 털가죽 마찰시켰더니 빨대 쪽으로 전자가 끌려갔죠, 그쵸? 누가 전자를 더 좋아해서 누가 마이너스로 되기 쉬운지, 누가 전자를 잃기 쉬워서 플러스로 되기 쉬운지 그 순서를 나타낸 것을 대전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이 왼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로 되기 쉬운 애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되기 쉬운 애예요. 전자를 얻기 쉬운 애예요. 자,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써주세요. 자, 지금 요 순서대로 보면은 털가죽이 가장 플러스로 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가장 마이너스로 되기 쉬워요. 자, 명주는 우리 명주실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얘는 이제 그 실이죠, 실, 그쵸? 우리 옷 자는 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런 건 아시죠, 그쵸? 자, 근데 또 이제 어떤 애가 선생님, 제가 이거 순서 어떻게 외워요? 저 이거 못 외워요. 그냥 외우라고 하면은 못 외우시죠? 자, 그래서 어떤 아저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털보야. 털보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털이 그냥 막 이렇게 털보처럼 막 그냥, 예, 아저씨가 막 산적 같아, 이 아저씨가. 근데 이 아저씨가 콧물을 이렇게 애취 하면서 이제 이 아저씨가 감기 걸린 거예요, 아저씨가. 자, 그래가지고, 웃지 마. 자,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털이 유명한 나 고뿔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외워보세요. 자, 털이 유명한 난 거예요. 내가 털보로 굉장히 유명해. 야, 털이 나고 이 정도면 사람이 되게 튼튼해 보이겠죠? 근데 고뿔에 걸렸대. 고뿔이 뭐냐면은, 자, 여기 써볼까요? 털이 유명한 나 고뿔에 걸렸다. 고뿔에 걸렸다. 고뿔이 사투리로 감기거든요. 얘가 감기에 걸렸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털이 유명한 나 고뿔에 걸렸다. 요렇게 떠올려서 외워주시면 털가죽, 자,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예,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외우면은 그나마 외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시죠? 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거 하면은 되게 웃어요. 근데 뭐 이렇게라도 해서 외우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요, 털가죽이랑 유리랑 마찰시켰어. 털가죽이랑 유리랑 마찰시켰어. 누가 플러스 될까요? 털가죽. 누가 마이너스 돼요? 유리. 자, 그러면은요, 지금 요렇게 마찰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요렇게 지금 얘랑 얘를 마찰시켜요. 명주랑 고무를 마찰시키자. 누가 플러스 되죠? 명주. 그쵸? 고무는?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털가죽이랑 유리를 마찰시켰을 때 지금 대전열의 차이가 한 칸 차이가 나죠. 얘는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죠. 그쵸? 그러면 대전된 전하의 양을 생각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다 쳐. 자, 그럼 얘는
지금 얘가 플러스가 됐을 때 플러스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대전열의 차이가 크니까 전자가 얘네들 사이에 전자가 1개 이동했다면은 얘네들 사이에는 뭐 예를 들어 전자가 2개 이동할 수 있겠죠. 대전열의 차이가 클수록 전자 플러스로 되는 정도, 마이너스로 되는 정도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얘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플러스 2가 되면은 얘는 뭐예요? 한 마이너스 2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대전열의 차이가 클수록 대전열 차이가 클수록 대전되는 전하의 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칸 차이 날 때 예를 들어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다. 2칸 차이가 날 때는 전자가 한 2개 이동하는 거죠.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전열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전하로 대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전열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털가죽이랑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대전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때요? 훨씬 많은 전하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5칸 차이 나니까 얘가 플러스 5, 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대전열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대전되는 전하량이 증가한다. 요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마찰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또 예시를 공부를 해보죠. 자, 우리 마찰전기는 어떻게 발생했어요? 뭔가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을 시켜요. 그쵸?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을 시켰어요. 이런 물체를 마찰시키면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한쪽은 플러스가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어때요? 서로 밀어요? 끌어당겨요?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N극과 S극처럼 어때? 자석으로 치면 서로 끌어당기죠. 끌어당겨지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럼 마찰을 시키면은 두 물체끼리 또 살 달라붙는 힘이 느껴질 거예요. 마찰 전기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은 접촉이 되고 두 물체가 달라붙어. 그러면은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인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어요. 머리카락과 빗이에요. 자, 머리를 빗으로 빗으면은 어때요? 머리카락과 빗이 마찰이 되면서 어때요? 머리카락이 빗에 들러붙죠. 그쵸? 마찰되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들러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밥 먹고 나서 남은 거 있으면은 비닐랩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면 어때? 그릇과 비닐랩이 찰싹 달라붙죠? 접촉이 되고 달라붙어. 자, 비닐랩과 그릇 사이에 마찰 전기가 발생하면서 찰싹 달라붙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겨울철에 특히 스웨터를 입어요. 니트 있죠? 스웨터를 입으면은 옷을 벗었을 때 내 몸과 스웨터가 마찰이 되면서 스웨터가 몸에 달라붙죠. 그쵸? 스웨터와 몸. 그 다음에 우리 스타킹 신죠. 여학생들 치마 입을 때 스타킹 신는데 치마와 스타킹 사이에도 자, 우리 뭐 남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스타킹을 신은 다리 앞으로 막 걸으면서 스타킹과 치마가 마찰이 되죠. 그러면서 치마가 자꾸 스타킹에 들러붙죠. 그러면서 치마가 자꾸 올라간다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또 쓱 내려요. 그럼 또 걷다 보면 또 들러붙어. 정전기 일어나서. 그래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치마와 스타킹도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요? 자, 근데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예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냉장고에 자석이 붙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마찰 전기가 아니라 자석이 금속에 달라붙는 성질이죠. 그쵸? 자석의 성질이잖아. 마찰 전기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선생님 냉장고랑 자석이 접촉했잖아요. 마찰됐잖아요. 그래서 붙었잖아요.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자석과 금속 사이에 의한 현상인 거예요. 자석의 성질인 거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요. 이걸로 틀린 예를 항상 낸단 말이야. 자석으로. 냉장고에 자석이 붙는다. 이런 걸로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 그럼 이렇게 마찰 전기로 인해서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자 이렇게 전기를 띠는 물체, 괄호하고 이걸 뭐라 그랬어? 대전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래? 전기 힘력자를 써서 전기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전기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있어요. 인력. 자 괄호하고 당기는 거예요. 서로 당기는 거. 당기는 힘이야. 척력은 뭐야? 배척한다. 싫어한다라고 할 때 척이잖아. 그쵸? 나는 걔랑 척을 졌어. 나는 걔를 배척할 거야. 뭐 이럴 때 척이죠. 싫다는 거야. 서로 미는 힘이에요. 인력과 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끼리는 어때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자석도 N극과 N극이 서로 밀죠. S극과 S극이 서로 밀죠. 같은 극끼리 서로 밀죠. 자, 이 전기력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대전체와 플러스 대전체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도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미는 척력. 얘네들은 지금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도 밀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도 밀어주는 척력이 발생해요. 자,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모른다 이거야, 얘네를. 자, 이렇게 몰라 지금. 몰라. 전화 안 줬어. 자, 이 그림만 딱 보면은 서로 밀고 있어, 당기고 있어. 밀고 있죠. 원래 이거 봐봐. 이거 잘 봐, 지금. 이 줄 있죠, 줄. 요 줄이 원래는 어떻게 됐겠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이렇게 있었겠죠, 얘네가 원래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뒤로 밀려났어? 이렇게 뒤로 밀려나서 지금 줄이 어떻게 됐어? 살짝 이렇게 됐지. 그쵸? 이쪽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럼 서로 밀고 있다는 거야. 자,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플러스라고 줬어. 그럼 서로 같은 전압끼리 미니까 얘도 뭐야? 플러스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마이너스라고 제시를 했어. 그럼 얘는 뭐야? 라고 물으면 얘도 같은 극이니까 밀 거 아니야?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같은 극은 이제 서로 밀어요. 자,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애끼리는 어떻게 돼? 원래는 얘네가 어떻게 있었겠어? 이렇게 축 늘어져 있었겠죠. 이렇게 일자로.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왔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져 온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험 내용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빨대가 있어. 빨대 A가 있고 털가죽이 있어. 자, 털가죽으로 문지른 빨대 A에 털가죽을 가져다 댄다. 지금 빨대와 털가죽을 마찰을 시키는 거야. 근데 빨대가 플라스틱 재질이잖아, 얘가, 그지? 그러니까 털가죽이 아까 플러스가 되기 쉽다 그랬고, 빨대는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거였잖아, 아까 대전열에서. 그러면은 털가죽에서 빨대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겠죠. 그쵸? 어쨌든, 자, 그렇게 되면서 털가죽과 빨대 A는 서로 반대 전하가 되겠죠. 우리가 마찰을 시키잖아. 무조건 마찰 전기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서로 같은 극이 될 수가 없어. 왜? 얘네들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마찰 전기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전자를 잃은 애가 있으면 무조건 얻는 애가 있고 항상 반대 전하를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마찰 전기 발생하면 무조건 서로 반대 전하야. 걔네들은 끌어당기는 거야. 무조건이야. 그렇죠? 자, 그러고 두 번째 내용 보실게요. 빨대 A와 빨대 B를 각각 털가죽으로 문지른 다음에 B를 A에 가까이 댔어. 그러니까 얘네 빨대 A는 이미 털가죽에 문질러져가지고 마찰 전기가 발생한 대전체인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겠죠, 그쵸? 빨대 B도 얘랑 마주치기 A랑 만나기 전에 이미 털가죽으로 문질렀어. 그러면 이 빨대도 마이너스겠죠, 그쵸? 그럼 서로 가까이 가져가면 어때? 빨대 A가 빨대 B에 의해서 밀려나겠죠. 서로
미는 청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같은 전하를 띨 거란 말이야. 둘 다 마이너스겠죠? 자, 그래서 청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정전기 유도 보실게요. 정전기 유도. 자, 정전기를 말 그대로 유도했다. 원래는 전기를 띠지 않았는데 걔를 전기를 띠게 유도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띠지 원래는 전기를 안 띄웠던 금속에다가 자, 금속이야. 금속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금속 내부에서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물체랑은 다르게 금속은 전자들이 내부에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자, 금속으로 해요.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에 전하를 띠는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금속의 끝부분이 금속의 양 끝부분이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속에서 양 끝부분이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하를 띈다라는 거예요. 자, 말로 하면 잘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금속 막대가 있어요. 자, 이 금속 막대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겠죠. 전체 합은 제로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띠는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항상 이 정전기 유도에서 움직이는 애는 누가 움직여요? 무거운 애가 움직여요? 가벼운 애가 움직여요? 가벼운 애가 움직이겠죠? 누가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여요. 무조건 전자가 움직이고 원자 핵은 가만히 있어요. 무겁기 때문에. 자, 그럼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오면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이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요 전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자들이 요쪽으로 끌려가겠죠? 전자들이 다 요쪽으로 다다다다다다 끌려온다고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어느 쪽에 쏠린다? 전자들이 요 끝쪽에 쏠리는 거예요. 요렇게 끝쪽에 마이너스. 자, 끝쪽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요쪽에 몰려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끝에 쪽은 어떻게 돼요? 이 끝에 쪽은요, 전자들이 부족해져요. 원자 핵은 있는데 전자들이 다 요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 끝은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이쪽 끝은 플러스로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로 되겠죠.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가 왜 이쪽으로 끌려갔죠? 플러스 대전체에 끌리는 힘인 어떤 힘을 받았어요? 인력을 받았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대전체와 그 다음에 금속막대 사이에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정전기 유도를 시켰을 때 대전체와 그 금속의 끝부분은 서로 반대 전하예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반대 전하를 띠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인력이 작용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금속막대의 양 끝은 전하를 띠지 않았지만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양 끝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대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던 전하가 생겼죠. 정전기 유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 결과 대전체와 물체 사이에는 항상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 전하기 때문에 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빈칸 채워보면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때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 반대 전하라는 거예요. 자, 대전체와 먼 쪽은 그러면 어떠한가요?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하인 거예요. 대전체가 플러스면 이 먼 쪽도 플러스가 돼.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띈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다른 실험을 하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때도 똑같죠. 우리 원자 핵은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야. 어디에나 다. 전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끝에도 다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잖아. 그럼 항상 누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 그런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데 마이너스가 오는 거야. 좋아요? 싫어요? 싫죠? 도망가고 싶죠? 아우, 싫어. 아우, 야, 나 얘 때문에 나 밀려나. 청력을 받아. 나 이쪽으로 끝으로 다 이동해. 이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이 어떻게 해요? 이쪽 끝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죠. 그쵸? 이쪽 끝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은 어때요? 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그죠? 이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때요? 대전체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반대 전하를 띠게 되죠. 대전체와 먼 쪽은 어떻게 돼요? 대전체와 먼 쪽은 여기가 마이너스면 똑같이 마이너스로 되죠.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우면 반대, 대전체와 멀면 대전체랑 같은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정전기 유도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항상 어떤 힘이 작용한다? 정전기 유도를 시켰을 때 뭔가 금속 막대의 대전체가 끌려가는 힘을 받겠죠.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요. 그쵸? 찰싹 붙으려고 하는 힘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어려우세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빈칸 조금 덜 채웠잖아요. 여기 위에 전자가 받는 힘은요. 어때요? 대전체 마이너스로부터 밀려나는 힘을 받았죠. 같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서로 미는 힘인 청력이 발생하죠. 청력이라고 써주세요. 자, 오투책 49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답을 채점을 해보시면은 1번의 답은 OXX예요. 1번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한다. 맞죠? 2번은 왜 틀렸어요?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하죠. 가벼운 전자. 3번 왜 틀렸어요?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이르내는 마이너스가 부족해지잖아.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지잖아. 플러스를 띄죠. 자, 2번 답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많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차로 플라스틱 빨대, 지금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 쪽으로 전자가 더 이동을 했으니까 전자를 잃은 애가 플러스, 얻은 애가 마이너스. 플라스틱 빨대에는 전자가 더 많죠.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죠. 마차로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털가죽은 플러스. 3번 문제 답 한번 체크해 보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라스틱이에요. 다 맞았나요? 네. 자, 지금 고무풍선하고 털가죽을 마찰시키면은 지금 고무풍선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2번 고무풍선과 플라스틱 빨대를 마찰하면은 지금 자, 고무랑 플라스틱 요렇게 마찰하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그죠? 고무풍선은 플러스. 자, 위물체 중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가장 전자를 얻기 쉬운 애는 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돼? 요쪽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애인 플라스틱이 제일 얻기 쉬운 거죠? 잘해주셨네. 4번 문제 어떻게 돼요? 같은, 밀어내는 얘예요. 자, 플라스틱 빨대 A와 B를 각각 털가죽에 문질렀대. 이미 문질른 거야. 그러면은 털가죽은 플러스고 얘네들이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플라스틱이니까.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자, 플라스틱 빨대를 털가죽에 문지르면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해서 서로 반대 전하를 띠죠.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각각 털가죽에 따로따로 문질러 주면요. 빨대 A와 B는 서로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 같은 전하를 대전을 하게 되고 A와 B가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실에 매달린 두 대전체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고요. 지금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청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인 거죠. 1번은 왜 틀렸어요? 얘네 서로 반대 전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요렇게 서로 요렇게 그려줘야겠죠. 붙게. 자, 여기 2번도 서로 반대 전하니까 요렇게 달라붙게 그려줘야겠죠. 4번은 왜 틀렸어요? 서로 이거 잡아당기고 있으면 안 되죠. 서로 밀어야겠죠.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밀려나게 그려줘야죠. 5번도 마찬가지로 밀려나게 그려야죠. 이거 왜 붙어있어? 둘이가 같은 전화인데. 그죠? 예, 요렇게 합니다. 네, 오투책 51쪽에 6, 7, 8번 문제도 풀어보세요.
네, 답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6번에 55X예요. 자, 3번이 왜 X입니까? 대전되지 않은 금속의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반대 전하니까 플러스를 띠겠죠? 자, 그래서 55X다. 7번 답 한번 체크해 보세요. A는 플러스 전하, B는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2번 답은 인력이다. 자, 1번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와서 전자가 청력을 받아 뒤로 밀려나죠. 그러면은 이쪽이 B쪽이 마이너스, A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대전체와 지금 A 부분은 항상 반대 전하를 띠잖아요.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답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억 전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인력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리을은 플러스예요. 자, 지금 금속 막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전자가 인력이 작용하여 이동을 하겠죠? 전자가 인력을 작용받아 이동을 하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무슨? 마이너스, 대전체와 먼 쪽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잘해주셨네. 자, 검전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검전기라는 거는요, 뭔가를 검사한다는 거야. 검사하는 장치인 거야. 뭐를?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 아닌지, 즉 대전체인지 아닌지 어떤 원리를 이용하느냐, 정전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우리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양끝이 대전이 되는 현상이죠. 예, 정전기 유도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가져다 댄 물체가 대전이 된 물체인지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를 검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지금 검전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우리가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잖아? 그러면은 여기 끝에 부분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금속박이라고 해가지고 금속을 얇은 종이처럼 펴놓은 거 있죠? 가벼운 그 금속박이 요렇게 벌어져.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벌어져.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모양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벌어지면은 대전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체의 대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벌어지는 게 있고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게 있거든? 많이 벌어질수록 얘가 대전된 전하량이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더 마이너스로 많이 대전이 됐다. 그럼 원래 벌어진 거 요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 벌어진 정도를 보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바로 물체의 대전된 전하의 양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검전기 자체를 이렇게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로 대전을 시킨 상태에서 대전된 검전기에다가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검전기랑 같은 전하를 띌 경우에는 벌어지고요. 검전기랑 반대 전하를 띠는 애가 왔을 때는 이렇게 오므라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따가 다시 공부할 거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미리 대전시켜 놓은 검전기를 통해 물체의 대전된 전하의 종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검전기랑 같은 전하를 띠는 애를 가져다 대면은 벌어지는 거야. 반대 전하를 띠는 애를 가져다 대면 오므라드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1번 내용부터 보시죠. 아까 1번 내용이 뭐야? 물체의 대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죠? 1번 내용 한번 볼게요. 1번 내용. 자, 지금 얘는 그냥 검전기야. 대전된 애가 아니에요.
검정기 보면은 지금 우리 구조부터 보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금속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금속판이고요. 지금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금속 막대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은 금속 박이라고 해. 종이처럼 얇아가지고 가벼워서 얘가 잘 움직일 수 있어. 이해되시죠? 양쪽으로 벌어져 있어, 얘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게 이렇게 오므라져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가 얘가 전화를 띄게 되면 벌어질 수가 있어. 그걸 이따 한번 같이 공부해보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하나의 금속 전체 막대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금속 막대의 양 끝이 전화를 띄게 되잖아. 정전기 유도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자 있죠, 전자. 우리 요 전자 있죠, 전자.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도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었을 거야. 여기도 다 있었을 거야. 그쵸? 여기도 다 있었을 거야. 원자핵도 있고 뭐 전자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건데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도망와요? 아래쪽으로 도망온단 말이야.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아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금속 박이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로 대전이 된다 그랬죠?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아래쪽은요,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죠. 정전기 유도 현상이니까요. 그 결과 지금 잘 보시면은 금속 박끼리 서로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원래는 오므라져 있었다가 지금 이 금속 박끼리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면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청력이 작용하면서 금속 박이 벌어진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야, 사실 얘가 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는지 플러스로 대전이 됐는지 모르잖아. 우리 눈에 보여요? 전화가? 안 보이잖아. 그런데 무슨 전화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일단 대전체라고 했을 때 가까이 가져다 대면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이 금속박이 벌어져요. 가져다 댔을 때 벌어졌다. 그러면 대전체라는 거야.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플러스 대전체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똑같이 벌어지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마이너스를 가져다 댔을 때는 벌어지잖아. 자, 플러스를 가져다 댔을 때도 어떻다라는 거야? 벌어진다는 건데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이번에는 전자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네,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전자들이 싸그리 위쪽으로 몰려올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전자의 이동 방향은 윗방향이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쪽에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정전기 유도이기 때문에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반대 전하, 먼 곳은 같은 전하로 대전된 거 보이시죠, 현재? 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지금 어때? 금속박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면서 서로 미는 청력이 발생해가지고 벌어진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때? 내가 가져다 댄 물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대전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대전체라고 하면은 어쨌든 벌어지잖아.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러니까 물체 대전 여부는 금속박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자, 여기 빈칸 한번 남은 거 다시 채워보면은 금속판이고 금속박이죠. 그렇죠. 잘 채워주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2번 동그라미 내용이 뭐야? 물체 대전된 전하의 양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전된 전하의 양이 지금 많을 경우에 아까 지금 여기는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마이너스가 4개죠. 그쵸?
근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전하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어쨌든 전자가 싫어한단 말이야. 청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위쪽은 플러스를 띠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6개 그려보자. 여기도 마이너스 6개니까. 그러면 여기 이쪽은 마이너스를 양쪽에 3개씩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아까보다 어때? 이 대전된 전하양이 더 많잖아, 대전체가. 그러면은 위아래 전하 양도 더 많아진단 말이야. 전자의 이동이 더 많아지게 됨으로써. 그쵸? 그래서 원래보다 이 금속 박이 띄는 전하가 더 크잖아. 마이너스가 3개씩 서로 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큰 청력이 발생해서 더 많이 벌어지는 거야. 금속 박이 더 벌어진다. 이 벌어진 각도가 크면 클수록 뭐다? 내가 가져다 댄 물체가 대전이 많이 돼 있다, 전하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애를 가져다 댔더니 쬐끔 벌어졌어요. 어떤 애를 가져다 댔더니 많이 벌어졌어요. 누가 전하량이 많을까요? 많이 벌어진 애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자, 또 궁금하잖아요. 내가 가져다 댄 애가 대전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내가 궁금하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번에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 바로 미리 대전된 검정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전체가 얘는 마이너스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로 전체가 대전이 되어 있어요. 이 검정기 자체가. 검정기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이 마이너스 검정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검정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요, 얘가.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검정기랑 같은 전하를 띠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받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애가 도망가고 싶겠죠? 나 얘 싫어. 야,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자. 전자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더 많이 몰려오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뭐 이렇게 더 많이 몰려온다고요. 그러면 금속박이 지금 원래도 벌어져 있었는데 전자가 어떻게 이쪽으로 더 쏠리면서 더 많이 벌어진다고요. 원래보다. 자, 그래서 금속박이 더 벌어지는 거야. 원래보다. 자,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로 실험을 하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애를 가져다 댔더니 원래보다 더 벌어졌어, 얘가. 그럼 얘는 같은 전하를 띠는 애구나. 얘가 마이너스 검정기니까 얘도 마이너스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때 검정기와 다른 전하, 플러스를 가진 애를 가까이 한 거예요. 자, 그럼 전자가 좋아하잖아. 그쵸? 전자들이 여기 위에 있는 애는 계속 얘한테 가까이 있으려고 할 거고 아래쪽에 있는 애가 위쪽으로 쏠리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애들도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줄어들고 여기 위쪽에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전자의 전하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조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금속박이 어떻게 된다? 오므라든다. 금속박이 오므라든다라는 것을 통해서 검정기랑 반대 전하구나. 이 검정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와 검정기가 같은 전하를 띠면 검정기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벌어지고요. 반대 전하를 띠게 되면 오므라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검정기를 어떻게 대전시켜요? 시키는 방법이 있죠? 대전체와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검정기 자체를 어떻게 대전을 시키느냐. 자, 우리 지금 요 일반 상태는 검정기가 대전되기 전이에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 그럼 전자가 플러스를 좋아하잖아요. 전자가 위로 쏠리면서 어때요?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반대 전하, 먼 쪽은 대전체랑 같은 전하를 이렇게 띠게 되면서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게 됩니다. 여긴 이해되시죠? 그림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렇게 우리 지금 보시면은요. 이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뭘 해주시냐? 손가락을 이렇게 금속박에다가 접촉을 시켜. 검정기 금속박에다가 손가락을 딱 갖다 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손가락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존재하고 있어? 손가락에도 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어. 손가락에도 전자들이 묻어 있어. 자, 그런데 손가락에 묻어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요 근처에 있는 요 플러스 대전체가 좋아 싫어? 좋죠. 끌리죠. 인력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어떻게 되냐? 바로 요렇게 쏠리겠죠. 자, 요렇게 쏠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렇게 쏙 하고 들어오는 거야. 전자가 검정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검정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전자가 지금 요 검정기 안으로 쏙 해가지고 아래까지 내려가게 돼요.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자, 전자가 위에는 이미 아까 전에 있었던 거. 근데 손가락에서 온 전자가 이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원래 플러스가 있었잖아. 여기 원래 이렇게 플러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중성이 되죠. 그럼 전하가 사라져. 뿅 사라지죠. 자, 여기도 원래 플러스가 있었는데 전자가 내려와서 중성화 시키죠. 그러면은 또 전하가 뿅 하고 사라져.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플러스 전하에서 전자가 내려오면서 제로가 되고, 여기도 사라지고 하면서 어떻게 돼? 자, 이 금속박이 전하를 띠게 되지 않게 되면서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전자가 들어옴으로써 검정기.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들어옴으로써 보세요. 우리가 원래는 이 검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죠. 그쵸? 그랬는데 이 상태가 되면은 손가락에서 전자가 더 들어왔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전자가 손가락으로 들어오게 돼서 검정기 전체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진 상태가 돼. 검정기 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빈칸에는 금속박이 오므라든다라고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번 상태에서 이미 검정기는 전자량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전자의 마이너스 양이. 그 상태에서 3번 내용, 손가락과 대전체를 다 동시에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되면서 금속박은 오므라들었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자가 여기 있던 플러스를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전하를 띄지 않아서 오므라들었던 거고, 얘네들을 이제 멀리 떼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위에 있던 전자 4개가 전체적으로 퍼진단 말이야. 전자끼리는 서로 멀리 떨어지고 싶잖아. 그래서 이 대전체를 멀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 위에 전자들이 4개가 있었던 이유는 얘 때문에 끌려서 위쪽에 있었던 건데, 얘를 다 떼고 나면은 멀리 치우면은 전자들이 분산이 된다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여기 위에도 마이너스, 아래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던 금속박이 다시 벌어진다. 금속박이 다시 벌어지고 전체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검전기를요 마이너스로 대전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전자를 끌어들일 만한 미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미끼를 가져다 댄 상태에서 손가락을 접지를 시키면 손가락이 미끼를 누르고 전자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자가 쑥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떼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번에는요 플러스로 대전을 시켜보자는 거야. 플러스를 대전시키고 싶으면 미끼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그냥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가져다 대면 마이너스를 전자는 싫어해요. 이쪽으로 전자들이 도망오겠죠? 그럼 위쪽은 전자가 부족해져서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역시 금속박끼리 같은 전하를 띠니까 청력을 받아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요렇게 된 상태에서 또 손가락을 또 가져다 대겠죠.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자, 손가락은 전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자가 묻어 있어가지고 손가락에서 전자가 오기도 해요. 이렇게 검정기로. 하지만 반대로 손가락이 검정기에 있는 전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지금 앞에서 이 전자들이 지금 제일 멀리 있는 게 여기 금속 박 끝쪽이니까 이쪽에 쏠린 거죠. 청력을 받아서. 근데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아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지금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몸속, 내 손끝으로 도망올 수 있는 더 멀리 도망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럼 이 전자들이 옳다군 아우 나 얘 싫어가지고 요 끝에 숨어 있었는데 아우 나 이 더 멀리 이렇게 나가버리고 싶은 그런 힘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아래쪽에 있던 전자들이 위쪽으로 쏠리면서 손가락을 타고 나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요 마이너스 전하들이 사라지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자체가 사라지니까 전하를 띄지 않겠죠. 위쪽은 플러스를 띄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금속 박이 오므라들죠. 손가락을 접지시키는 순간에는 오므라든다라는 거예요. 자, 전자가 나가버려, 손가락을 통해서. 그러면은 전자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플러스 4개에 마이너스 4개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검정기였는데, 손가락으로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누가 더 많아요? 플러스가 더 많죠? 전체적으로 이 검정기는 이제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서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플러스 전하 자체도 마이너스에 끌리는 힘을 받아서 위쪽이 쏠려 있었던 거잖아. 근데 대전체와 손가락을 다 치우고 나면은 이 플러스끼리도 서로 청력을 받아서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검정기가 플러스를 띠게 변하게 되겠죠. 플러스 전하가 분배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아까 오므라들었던 금속박이 다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체는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전체와 손가락을 통해서 검정기 자체를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로 대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도 지금 전화 표시해 주셔야죠. 그래서 요 경우를 지금 보시면은 내가 이 검정기를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어떻게 준다? 마이너스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접촉을 시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싫어하니까 여기 검정기에 있던 전자가 나가게 해주는 미끼 역할인 거죠, 얘도. 자, 그래서 나가고 나면 이제 전체가 플러스라는 거죠. 요렇게 됐다. 자, 그럼 정리해 보시죠. 결론을 정리를 해 보면은요. 검정기를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미끼가 반대 전하여야 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은 플러스를 좋아하는 손가락의 전자가 쑥 하고 들어오는 거야. 전자가 검정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검정기 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검정기를 플러스 전하로 대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검정기에서 손가락으로 전자가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전자가 싫어하는 애를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접지시킨다. 전자가 싫어하는 애가 누구야? 같은 마이너스 대전체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고 싶으면 반대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전자가 마이너스를 싫어하니까 손가락을 타고 나간다고요. 그럼 전자가 부족해지죠? 전자가 나가니까 전자가 부족해진 검정기는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필기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검정기 자체를 대전을 시켰다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접지를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같은 전하를 띠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검정기에다가 같은 전하를 띠는 애를 가져다 대면은 어때? 전자가 어떻게 된다? 더 쏠리면서 더 멀어진다라는 거고, 반대 전하를 띠는 애를 가져다 대면은 전자가 좋아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전자양이 줄어들면서 각도가 오므라드는 각도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전기 유도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 알루미늄 캔이에요, 캔. 얘 금속이야, 얘. 금속이죠? 자, 금속에는 원자 핵도 있고 전자도 있을 거예요. 전기적으로는 중성일 겁니다. 이 금속 캔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항상 전자가 이동을 해요. 전자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러면 어디로 쏠려 전자가? 이 뒤로 쏠리겠죠? 뒤쪽으로 전자가 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전자가 더 많아. 원자핵 전하량보다 전자가 더 많아서 요 반대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플러스가 되죠? 이것도 일종의 정전기 유도인 거예요. 금속의 양 끝이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죠? 그쵸? 금속의 양 끝이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니까 플러스 전하.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무조건 물체와 대전체 사이는 서로 반대 전하기 때문에 서로 작용하는 힘은 끌어당기는 인력인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막대와 그 다음에 뭐 은박구, 얘 은박구도 은이니까 이것도 금속이에요. 이것도 금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전기 유도가 한 단계, 두 단계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금속 막대에 가져다 댑니다. 자, 그럼 전자가 이동하는데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플러스에 끌리는 인력을 받아서 요 끝쪽으로 쏠리겠죠? 자, 그러면 요쪽이 마이너스, 요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는데 A와 B가 전기를 띠는 정전기 유도가 1단계 진행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원래 양끝이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았는데 뿅 하고 B가 전하를 띠게 되는 순간 B가 은박구에 또 무엇으로 작용하는 거야? B가 은박구에 대전체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때 플러스가 갑자기 다가오는 효과에 의해서 은박구에 있던 전자가 인력을 받아서 플러스 쪽으로 쏠리죠. 그러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요 뒤쪽이 플러스가 되는 두 번째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금 보시면은 B와 C 사이에는 어때요? 정전기 유도에서 서로 가까운 애끼리는 반대 전하를 띌 수밖에 없다 그랬죠? 무조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도 인력이 작용하겠죠? 여기에서도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은박구가 어떻게 돼? 자, 끌리는 힘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축 늘어져야죠.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 요렇게 쏠렸죠? 그쵸? 자, 그래서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결합하는 힘이 느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촉한 두 금속구의 대전. 자, 우리 금속은요, 전자가 내부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이 전기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금속구가 요 A라는 금속구가 있고요. B라는 금속구가 있는데 얘네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는 전자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붙여 놓은 경우에는 마치 하나의 물체처럼 된다는 거야. A, B 사이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접촉을 하면.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을 때 전자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면 전자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쪽 뒤로 도망가고 싶죠? 자, 여기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져서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두 금속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 금속구를 떨어뜨려. 자, 그러면 A는 물론 전자도 있겠지만 누가 더 많아? 플러스 전하가 더 많죠. 그쵸?
어쨌든 전체 여기에 플러스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은 상태인 거죠. A가. 그렇기 때문에 A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전자의 개수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전체 마이너스 전하가 퍼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시켰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A와 B는 각각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오투 교재 9번,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러시면 우리 9번 문제 답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인력, 금속판, 마이너스, 플러스, 금속박은 벌어진다. 맞았나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 무조건 누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 전자가 좋아하죠? 위로 쏠리죠? 금속판이 마이너스. 금속박은 전자가 부족해져서 플러스가 되겠죠? 1번 기억,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어떻게 돼? 끌리는 힘인 인력을 받아서 금속판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금속판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금속박은 플러스를 띠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 그 결과 오므라져 있던 금속박은 서로 양쪽이 플러스를 띠면서 서로 청력을 받아 벌어지겠죠. 맞죠? 10번 답 체크해 볼게요. 자, 검정기를 통해서 내가 얘가 뭐 대전된 N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가까이 가져다 줬더니 금속박이 벌어졌어? 그럼 대전된 거죠. 안 벌어져? 그럼 대전이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할 수 있는데 벌어진 각도를 통해서 더 많은 큰 각도로 벌어질수록 대전체의 전하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자의 개수 자체는 내가 비교를 할 수 없어. 전자 개수를 하나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몰라. 그쵸?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대전된 검정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검정기 자체가 마이너스로 됐다. 검정기 자체가 마이너스로 됐는데 마이너스 똑같은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더 벌어진다 그랬죠. 더 벌어진다 그랬고 플러스를 띠는 애를 가져다 대면은 오므라든다 그랬죠. 그쵸? 같은 애끼리는 더 벌어지고 반대되는 애를 가져다 대면 오므라든다.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투 교재의 52페이지거든요. 52페이지. 마찰 전기를 이용한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다 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대전체가 아니죠. 그쵸?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가져다 댔을 때 금속박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원래랑 똑같습니다. 자, 금속박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으로 두세 번 문질렀대. 그럼 이제 이 플라스틱 막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이 상태에서 전자가 어떻게 해요?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도망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면서 벌어지겠죠? 한번 볼까? 어머, 벌어졌네. 이거 봐봐. 여기 마이너스라서 원래보다 벌어졌어. 그죠? 자, 그 다음에 털가죽을 가져다 댔대. 마찰시킨 털가죽을 요번에는 가져다 댔대. 플라스틱 막대랑 털가죽 플러스잖아. 그러면 전자가 좋아하죠? 전자들이 위로 이렇게 인력을 받아서 이동을 하면은 아래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역시 어떻게 됐대? 어머, 플러스를 띠니까 양쪽에서 청력을 받아서 역시 벌어졌죠. 자, 그 다음에 마찰을 굉장히 많이 시켰대. 10번 이상 마찰을 시켰대. 플라스틱 막대를. 그러면은 얘 10번 이상 마찰시켜가지고 전하량이 마이너스지. 전하량이 엄청 전자를 많이 받았는데 마찰을 많이 시켜가지고 얘가 그래가지고 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쏠렸대. 이쪽은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 엄청 많이 벌어지겠죠? 이거 봐봐. 각도가 아까보다 더 많이 벌어졌죠? 더 많이 벌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답 체크해 볼게요. 1번 전기를 띤 물체는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정전기 유도.
이것도 일종의 내가 정전기 유도라고 말씀드렸죠.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대전체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반대쪽은 먼 쪽은 같은 전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이해되시죠? 정전기 유도 원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기를 띤 물체와 가까운 금속판은 가까우면은 다른 전하를 띠는 거잖아, 정전기 유도가. 물체와 먼 금속박은 내가 가까이 한 대전체 물체와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금속박도 어쨌든 간에 금속박도 결국은 둘이가 같은 전하를 띠게 되죠. 그럼으로써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금속박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3번.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확인 문제 1,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확인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과정 1에서 플라스틱 막대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과정 1은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 안 했다고 했어요. 마찰 안 했으니까 전기를 띠고 있지 않겠죠.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자, 과정 2에서 검정기의 금속판은 마이너스, 금속박은 플러스를 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정 2에서 플라스틱 막대를 이제 털가죽하고 마찰시켰다라고 할 때 플라스틱이니까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여기 금속판은 플러스, 금속박은 마이너스인데 금속판은 플러스고 금속박은 마이너스인데 거꾸로 얘기해줬어요. 틀렸죠? X. 3번 과정 4에서 검정기의 금속박에는 과정 2에서보다 더 많은 전자가 있다. 자, 아까 전에 지금 플라스틱 막대를요 10번 마찰시켰대요. 아까 이거 마이너스 전화 되게 많을 거고. 자, 그럼 전자 더 많이 쏠려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벌어진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금속박에는 전자들이 더 많이 붙어 있을 거고 더 많이 벌어지겠죠. 맞다. OXO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위 실험의 과정 3에서 검전기에 털가죽을 가까이 할 때 금속박의 변화를, 그러니까 검전기에 우리 털가죽을 가까이 할 때 털가죽이 어쨌든 플러스잖아, 얘가.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위로 쏠리면서 여기 위에가 마이너스, 아래가 플러스 되면서 금속박이 벌어지죠. 자,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털가죽을 가까이 하면 검전기 내부에 전자가 인력을 받아 금속판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되어 두 금속박끼리 청력을 받아 벌어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